필러 시술을 하다가 코나 이마 같은 경우에는 실명의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걸로 소송을 당했다 이런 얘기는 환자분이 실명을 하셨어요. 네. 사실 그 의사 선생님들이 이렇게 쓰는 영어로 쓰시는 거 저희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그분이 일부러 못 알아보게 쓰시는 건 아닌가요? 아니 빨리 또박또박 쓰시는 분을 본 적이 없는데 얼마 전에 피부과 갔다 오셨다면서요? 네. 뭐 어떤 시술 받으셨나요? 수염 몇 도 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제모를 해보려고. 수염 엄청 아픈데? 너무 세게 이렇게 팍 들어가가지고 약간 화상? 흉터가 좀 심하게 남았네? 근데 뭐 아직까지는 다 낫고 있지는 않아서 뭐 아프거나 그러진 않으시고? 아프진 않았는데 색깔이 다 그냥 남아가지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그래도 변호사님 제모 이슈도 있고 해서 흉터와 관련된 또 그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자 의사 선생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미용의원에서 일하고 있는 강지인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어떻게 자리에 나와주셨나요? 너무 삼고초려를 선생님의 이 제모 이슈 때문에 모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직접 상담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네. 한번 흉터 한번 보시겠어요? 네. 색소가 좀 살짝 나와서 색소 다 빠지겠죠? 흉터가 남은 게 아니면은 네. 색소는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일이 그러면 미용병원에서 네. 시술 위주로 하고 계신 거예요? 보톡스, 뭐 피부 관리 뭐 이런 걸 하신 건가요? 관리는 아니고 보톡스나 뭐 레이저 리프팅, 시술 리프팅, 미용 기미 제거 이런. 네, 그런 거. 근데 지금 피부 시술 관련해서 좀 마찬가지고 이제 의사로서 일을 하시다 보면은 의료소송과 관련된 그런 이슈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뭐 직접 경험하신 일은 없으세요? 제가 직접 당한 적은 없고 건너 듣기에는 이제 필러 시술을 하다가 코나 이마 같은 경우에는 실명의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런 걸로 소송을 당했다 이런 얘기는 환자분이 실명을 하셨었어요? 네. 필러가 이제 혈관을 타고 혈관을 막아버리면 이제 눈으로 가는 빨리 감기가 되면서 그런 확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런 필러 사고? 확률은 크진 않긴 하지만 뭐 사고는 예측할 수 없이 뭐 일어나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생길 수 있는 그게 일이라서 의사분의 어떤 실력이나 기술과 상관없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신경을 쓴다고 해도 생길 수 있는 일이라서 병원 측 변호가 되나요? 그 시술에 대해서 설명 들을 때도 뭐 충분히 설명을 아마 하실 거고 뭐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도 뭐 고지하실 거라서 이렇게 동의서도 받고 할 거라 진짜 뭐 중대한 과실이 있지 않은 이상 형사적으로나 이런 부분은 좀 어렵지 않아요. 근데 민사적으로는 도의적인 책임을 또 병원에서 많이들 지지 않는 그래도 형사적 책임이 아니더라도 금전적인 어떤 손해배상은 해주지 않는 통상 그렇게 그냥 합의로 하지 않고. 생각나는 사건, 제가 했던 사건 중에 목이 안 좋으셔서 일반 동네 내과 혹은 이비인후과를 꾸준히 다니셨어요. 갈 때마다 이제 그냥 약 지어주셔서 약을 받았고 뭐 약간 목이 칼칼한 그런 증상이 있으셨던 분이었는데 근데 1년, 2년 계속 다니셨어요. 증상이 나아지지 않으셨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후두암이 있었어가지고 결과적으로 목소리를 잃으셨는데 소송을 했죠. 저는 이제 그 환자분을 대변해서 소송을 했는데 사실 입증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그 암 발생이 과연 그 의사분의 과실로 인해서 발생한 것인가, 그 의사분이 암 검사를 할 의무가 있었는가 등등을 한번 따져보면은 쉽지 않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네, 그래서 물론 계속 소송을 갔으면 물론 이겼을 수도 있지만 쉽지는 않았는데 그 판사님께서 직접 조정에 참여해 주셔서 제 기억에 정도 피고 측에서도 또 그 금액을 받아들이셔가지고 어느 정도는 피해를 전보받으신 사안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분은 이제 목소리를 잃으신 건데 아까 그 의사분의 지인분 케이스처럼 시력을 잃었다. 어떤 기준으로 좀 조사를 하세요? 저희가 뭐 환자분을 대리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의사분을 대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결국은 손해 발생과 손해와 가해자의 어떤 과실, 고의 또는 과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밝혀내야 된다는 점이거든요. 기본적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피해자가 그 모든 것을 입증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의료소송에 관해서는 그 입증 책임을 약간 완화시킨 법리가 적용되고 있어서 조금 일반적인 케이스와는 좀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의료행위가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실을
어떤 입증하기도 어렵고 네. 사실상 그냥 너무 전문적인 분야니까 네. 사실 그 의사 선생님들 이렇게 쓰는 영어로 쓰시는 거 저희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그분이 일부러 못 알아보게 쓰시는 건 아닌가요? 아니 빨리 또박또박 쓰시는 분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했던 의료 소송의 다수의 비중을 차지하는 사건은 치과와 관련된 사건이 많았습니다. 초기에 진료기록부나 상담일지상으로는 몇 번 일을 뽑기로 적혀져 있었는데 진료기록부를 봤더니 뭐 다른 이가 뽑아져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런 식으로 의사분의 과실행위를 입증할 수가 있는 거죠. 의사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변호를 해야 될까요? 의사분 입장에서는 이제 이 분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질병이 이러한 것이고 이 질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꼭 이 방법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을 의료적인 어떤 지식을 통해서 입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예를 들어서 27번 일을 뽑아야 되면은 원래 28번 일을 뽑기로 했었다 뭐 이런 식으로 변론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 환자분이 갖고 있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27번 일을 뽑아도 되지만 28번 일을 뽑아도 된다 그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죠. 환자 입장에서는 이제 진료기록부, 뭐 간호기록부, 의무기록, 의료사고 관련 사진, 동영상, 진단서, 소견서 그런 자료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자료들은 사실 병원이 다 소지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의사분들에게 그걸 제출하게끔 하는 게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22조 1항에 따르면 그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진료기록부를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걸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부 90조에 의해서 벌금형이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진단서 자주 내잖아요. 근데 이제 의사 선생님마다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자기한테 최대한 유리한 소견서나 진단서 받아가지고 내는 경우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판사님도 사실 모르고 이거 그냥 보면 이 수술이 필요하고 이 수술에는 뭐 얼마 정도 기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저희는 상해냐 뭐 중상해냐 이런 거 판단할 때 다 낫는 그 전치 몇 주냐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몇 주냐에 따라 합의금도 완전 달라지고 그래서 이 진단서가 진짜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할 때가 있고 최근에 있었던 그 사건에서는 제 진단서 상에서는 뭐 6주 정도 상해라고 나오면서 그 대신 수술을 했을 때 6주 수술을 뭐 지켜보자 라는 식의 진단서를 내셨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저도 이제 지인들 의사들한테 한 5명 보냈어요. 이렇게 나왔다 진단서가. 근데 수술 비용도 훨씬 당연히 적고 또 수술을 필요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그냥 질환이다. 그래서 이거는 지켜봐야 되는 거고 6주나 이런 것도 길어 보인다는 식의 소견이 있어서 그 내용 녹여가지고 이제 의견서도 내고 다퉜는데 그 부분이 충분히 받아들여져가지고 좀 형이 적게 나오는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마다 또 생각이 조금씩 다르니까 저희가 만약 고소를 할 때는 최대한 유리한 자료를 여러 의사 선생님한테 받아서 제출하는 게 당연히 유리할 거고 상대방이 제출했을 때는 이게 맞는지를 좀 이제 여러 곳에 크로스 체크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거든요. 진단서 이런 부분들이. 암 환자분이 이제 암 보험을 드셨던 분인데 이제 고액의 그런 비타민들을 이제 섭취를 하셨는데 환자분과 보험회사 간에 분쟁이 붙었던 거죠. 이 비타민제가 이 암 치료를 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막 의학 논문들 같은 것도 찾아봐서 증거로 다 제출을 했고 이겼습니다. 그런 유사한 사례가 생각보다 많은데 보통 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보험 범위라는 게 이렇게 넓게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선생님 그럼 제가 경험이 없긴 한데 의료 소송의 절차나 소요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의료소송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진료기록 감정 절차입니다. 환자분을 직접 신체 감정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진 않고요. 의사가 환자에게 행한 의료 행위가 그 환자가 가지고 있는 질환에 대해서 적절한 진료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진료 기록을 이제 감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진료기록 감정 신청을 하면은 법원에서 이제 병원을 지정을 해줘요. 보통은 대학병원 3군데 정도 지정을 해주면은 그 치료를 한 그 병원은 절대 아니겠죠. 다른 병원에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들의 진료기록 감정 신청을 이제 해서 법원에서 지정을 하면은 그 병원에서 그 환자의 진료기록을 받아서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감정을 통해서 가해자에 해당하는 피고 측에 해당하는 그 병원에서 한 진료행위가 적절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그 진료기록 감정 절차가 최소한 6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다른 소송보다는 오래 걸린다고 할 수도 있고요. 사실 다른 소송에서도 감정 절차는 항상 필수이기 때문에 의료 사건이라고 해서 꼭 더 오래 걸린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체 감정하는 경우도 시간이 또 오래 걸리니까. 신체 감정은 환자에게 발생하는 그 증상이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지를 실제로 환자분이 이제 병원에서 쉽게 말하면 입주한 상태로 감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천차만별이긴 하지만 제가 본 케이스는 1심만 몇 년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강지인 의사님 모시고 여러 가지 의료 소송과 관련된 쟁점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오늘? 관련해서 문제가 생기시거나 어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또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놀러와 주세요. 아, 네, 초대해 주시면.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셀프로도 할 수 있어요? 거울 보면서 하는 거. 서로 선생님들끼리도 막 네, 해주시고 서로 그래요? 해주고. 그럼 그때 비용은 어떻게 돼요? 장비값만 내고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닌 경우에는 그냥 공짜로 너무 하고. 좋다. 우리는 뭐 공짜로 소송해주고 그럴 일은 잘 없으니까. 제가 변호사님 소송해드릴게요. 그럼 소송할 만한 일이 일단 발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네. 궁금한 게 그럼 다른 병원 가서 피부과 가서 시술 받으면 나도 피부과 의사다. 절대. 시술하는 거 봤더니 보니까 좀 이상해. 그래도 그냥 이해를 하니까 그냥. 믿고 맡겨요. 네. 지인님 워낙 실력이 있으시니까 지인님에 대해서 직접 뭐 컴플레인을 하신 환자분은 없으셨을 것 같긴 한데 본인이 들으셨다거나 컴플레인과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으실까요? 갑자기 생각 좀. 역시 한 번도 컴플레인을 받지 않으신 의사 선생님으로.